일본 도쿄대에서 언어학 교수의 말 한마디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자 포기하고 한글을 배워야 한다. 30년 동안 언어학만 연구하는 교수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유미코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일본 언어학계의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저는 그저 무능한 엄마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뿐인 딸 하루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하루카에게는 난독증이 있어요. 글자가 뒤죽박죽 섞여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글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카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도 다반사죠. 어제도 하루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애들이 또 나를 문맹 공주라고 불렀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카를 안아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엄마가 교수라서 더 부끄러워. 왜 나는 바보같이 태어났을까? 하루카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어학 교수인 제가 정작 내 딸의 언어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언어학 상장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수많은 논문을 써왔지만 내 딸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였죠. 하루카의 담임 선생님은 특수교육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하루카가 잠든 후 저는 각종 언어학 자료들을 뒤져보았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지만 어떤 언어도 하루카에게 맞는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철자 체계, 불규칙한 발음 규칙들이 오히려 하루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죠. 하루카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제가 다가가려 하면 혼자 있고 싶어라며 문을 걸어 잠그곤 했어요.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코 교수 딸이 글을 못 읽는다더라. 언어학자 딸이 문맹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런 수군거림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저는 점점 더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은 엄마,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언어학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오래된 논문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연구서였죠.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손이 갔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글은 단 24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의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시각적 부담 최소화. 바로 하루카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더 읽어보니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이 드러났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규칙적이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며 무엇보다 배우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이거야. 저는 무릎을 쳤어요. 한글이야말로 하루카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갔죠. 하루카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살며시 아이를 깨웠습니다. 하루카야, 엄마가 좋은 걸 발견했어. 하루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종이에 큰 글씨로 가라고 썼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하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라고 읽어. 아주 간단하지. 기억이라는 소리에 아라는 소리를 합친 거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하루카가 따라서 말해보도록 격려했죠. 가.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루카가 처음으로 제대로 글자를 읽은 순간이었거든요. 아이는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쉬운 것 같아. 하루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하루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제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교수도 논문도 필요 없어.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저는 하루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카는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익혀나갔습니다. 하나씩 글자를 읽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일주일 후 하루카는 짧은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 하늘, 사랑.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하루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둘 같아.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하루카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하루카의 뇌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죠. 저는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엄마로서 딸의 변화에 감격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그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바로 하루카 같은 아이들을 위한 배려였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하루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카가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 순간 하루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내가 썼어. 내가 정말 썼어. 하루카는 종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루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순간이었거든요. 아이는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안긴 거였어요. 엄마, 고마워. 나 이제 글을 쓸 수 있어. 하루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하루카야, 넌 처음부터 똑똑한 아이였어. 다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그날부터 하루카는 매일 밤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같은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오늘 학교에서 또 놀림받았다. 하지만 마음이 덜 아팠다. 한글을 알기 때문이다. 하루카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하루카의 학습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글이 난독증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뇌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약자를 위한 다리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그 철학이 21세기 일본의 한 아이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언어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루카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기자 다른 과목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책을 읽고 싶어.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로 번역된 동화책들을 구해다 줬어요. 하루카는 매일 밤 저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발음이 서툴러도 상관없었어요. 어느 날 하루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야?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말했죠. 나도 세종대왕처럼 되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루카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아이가 배운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하루카는 이제 한글로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 저에게 쓰는 감사 편지. 아이의 마음이 글로 전해질 때마다 저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하루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같은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카가 공책에 한글로 뭔가를 쓰고 있는 걸 옆자리 아이가 봤거든요. 하루카, 이게 뭐야? 이상한 글자네.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카가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글이야. 한국 글자지. 하루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래. 정말 신기하지 않아?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독특한 모양이 아이들에게는 마치 비밀 암호처럼 보였던 거죠. 우와, 정말 신기하다. 나도 배워보고 싶어. 하루카는 이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하루카 주변에 모여들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루카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공부를 못해서 소외받던 아이들, 말을 더듬어서 놀림받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루카야,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하루카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예전에는 질문받는 게 무서웠던 아이가 이제는 가르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글 클럽이라는 이름까지 생겼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교실 한 구석에서 열리는 작은 수업이었죠. 하루카는 집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입모양에 따라 모음이 달라져요. 하루카가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말하기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 있게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는 거였죠. 타나카를 다나가로, 사토를 사도로.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선생님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게 적절한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그런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하루카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한글 공부를 자제하라고 하셨어. 다른 친구들 부모님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루카가 겨우 찾은 자신감의 원천이 위험에 처한 거였죠. 하지만 하루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글을 배우고 나서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제 다른 친구들도 그걸 알게 해주고 싶어. 하루카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딸이 이렇게 의연해졌을까요? 엄마, 난 이제 숨고 싶지 않아. 하루카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하루카는 단순히 읽기 능력만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였죠. 하루카의 결심이 무색하게도 학교 측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클럽을 금지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거였어요. 이들은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일본 교육에 대한 모독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 당신이 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건가요? 한 학부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특히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자 또 다른 학부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국 문자 세뇌. 그가 소리쳤어요. 일본 전통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뭡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건가요?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학부모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한글 교육은 위험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하루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한글로 포기하지 않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하루카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글이 나를 살렸어. 이제 다른 친구들도 살려주고 싶어. 하루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더 커지면 교수님의 명예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압박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교수직 사퇴 아니면 한글 교육 중단.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딸의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루카의 변화를 지켜본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루카는 여전히 매일 밤 한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막는다. 왜 좋은 것을 막는 걸까? 아이의 순수한 의문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익명의 전화들이 걸려왔어요. 당신 딸 조심해라. 일본을 배신하는 교수는 필요 없다. 저는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카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우면 그만둬도 돼.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어.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아직도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하루카와 친구들의 학습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난독증 아동들의 읽기 능력 향상 정도, 모든 것을 수치화했어요.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하루카를 포함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평균 300% 향상되었어요. 특히 시각적 인식 능력과 음성 인식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들고 다시 한번 학부모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학자로서 증명하러 왔습니다. 한글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보여드리겠어요. 대형 스크린에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한글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는 아이를 살리는 과학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든 이 문자가 21세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하루카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준비해온 한글 시연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유창하게 한글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한글로 표현하는 모습이었죠. 하루카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렸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을 글로 쓸 수 있어요. 하루카는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글자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달이에요. 친구들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말더듬이 아이는 한글로 시를 읽었고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는 한글로 수학 문제를 풀어냈어요. 아이들의 당당한 모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었어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지 몰랐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다니.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글 클럽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승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루카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글의 과학성과 세종대왕의 철학은 이제 일본 전체에 알려질 것입니다. 학부모 회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언론에서 작은 기사로 다뤄졌지만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카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교수가 딸을 위해 한글을 가르쳤다. 난독증 아이가 한글로 희망을 찾았다는 제목의 글들이 수만 번 공유되었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도 도와주세요. 한글 교육 방법을 알려주세요. 매일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왔죠. 하루카는 이제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어요. 엄마, 나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루카는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전국의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글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 영상은 100만 번 이상 재생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한글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일본 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글 교육 반대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외국 문자 세뇌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어요. 저에게는 협박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일본을 배신하는 교수는 필요 없다. 당장 한국으로 떠나라. 하루카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경호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하루카는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엄마, 무서워도 계속해야 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 보수 단체들은 법정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글 교육 금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의 교육자들이 한글 교육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뇌과학자들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의 효과를 입증해 주었죠. 하루카는 이제 전국적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전국 곳곳에서 한글 클럽이 생겨났습니다.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규모 모임들이었어요. 하루카의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였죠. 이 싸움이 끝까지 이어질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한국 방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하루카를 한글 홍보대사로 초청한 거였어요. 하루카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하루카는 깊은 인사를 올렸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 앞에서 하루카는 선언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한글이 저를 살려주었듯이 이제 저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세종대왕릉을 참배하고 한글 박물관을 견학하고 한국 아이들과 함께 한글 수업을 받았어요. 하루카는 한글의 뿌리를 느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하루카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는 한글 평화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따돌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공부하는 특별한 학교였죠. 한글 평화학교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친구가 되었어요. 글자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였죠. 왜 나를 괴롭혔어?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아이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진정한 소통을 배웠습니다. 한글이 평화의 언어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치적 압박도 거세졌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싸울 수 있어요. 한글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세종대왕님의 사랑이 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은 후 저는 하루카를 꼭 안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저 별들을 보며 백성들을 생각했을까요? 그분의 사랑이 시공간을 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카는 이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세종대왕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